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4탄입니다. 저희가 1탄부터 지금 4탄까지 넘어왔고요. 여러분들이 뭐 2, 3, 4, 2, 3, 4탄을 앞전에 보지 않았더라도 이제 4탄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중하시고 배워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하나하나에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도 않지만 제가 정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려운 길에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랑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이랑 자료집 관련주까지 해서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자료집,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전기차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최근에 제가 4월 7일에 이제 보시면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3탄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거의 다음 영상이 지금 영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나는 이거 못 봤어요. 괜찮습니다. 4탄부터 보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이후에 이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좀 새로운 이슈들이 업데이트됐고 이 전략에 대한 부분도 다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찍는 겁니다. 일단은 현재 이 코덱스 코스피 100이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가격이 26,000원이었고요. 현재 24,200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26,000원 기준에서 마이너스 7%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대응 어떻게 할까? 전부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자료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뭐 감정적으로 지금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지 않죠. 일단 중국 관세가 104%로 늘어났고요. 총 한 120%가 아마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근데 거기에 또 중국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보복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부과하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가 돼서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나라 대상으로 하는 이 보편관세와 상호관세가 발효가 된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50%의 관세를 추가하기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34%를 50%로 바꾸겠다가 아니라 34 플러스 50을 해서 총 84%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총 104%가 최종으로 이번에 추가 관세로 부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부과된 것까지 합치면 총 12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을 비롯해 60여 개 국가의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 뭐 중국은 별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때려 맞으니까 사실 중국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싸우거나 아니면 숙이거나. 근데 중국이 숙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중국도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입니다. 54% 부과했고요. 34에서 84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치킨 게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로 싸우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다른 나라들도 뭐 같이 한번 싸워보자라는 분위기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또 그렇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우호적이죠.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자 그러니까 좀 친한 사람들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는 한국과 일본에 일단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 너네들은 그래도 우리랑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뭐 아예 도움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한국은 지금 미국에다가 조선 만들어주죠. 배 만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다 공장 지은 게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제 미국에 LNG도 사주겠다고 하고 있고, 알래스카 LNG 사업도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실 상당히 우호적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US 스틸 관련된 부분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하고, 알래스카 LNG 야 돈 좀 가져와, 그러니까 돈 좀 가져오고, 사실 우호적이거든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를 했고요. 관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뭐냐? 한국의 흑자, 그러니까 대미 흑자죠.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많다. 관세,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미국산 LNG의 대량 구매. 이번에 한국이 LNG 이 오만이나 이런 데서 가져오는 이 수입에 대한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산 거를 아마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러니까 말이 합작 사업이고 이거는 그냥 이거 내 돈 하기 좀 그러니까 대만이랑 일본이랑 한국이랑 십시일반 해가지고 야, 돈 좀 만들어 와. 몇십 조 가지고 와. 그래서 이거 개발하자. 개발해서 이 나온 LNG 있잖아. 그 너네가 사가. 그래서 너네 돈으로 사업해서 그 나온 가스를 너네 돈으로 사가면 되겠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은 적어도 아시겠지만 미국에 상당히 이 잘 대해주는 국가들입니다. 대만이랑 일본이랑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또 논의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주한미군을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에서 이 일본과 한국의 국가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만큼은 일본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끝까지 싸우자는 거냐? 또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슬슬 다들 조금 이 발톱을 감추고 좀 이 싸우려는 자세에서 좀 방어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오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죠.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이 제안한 상호 무관세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무관세가 뭐야? 미안해. 나도 관세 부과 안 할 테니까 야, 너도 관세 부과하지 마. 우리 협의하자. 사실 처음에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싸우겠다. 캐나다 싸우겠다. 멕시코 싸우겠다. 야, 다 들어와. 나 싸울 거야. 다들 미국이랑 한판 붙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협의할 생각 없고 너무 단호한 자세로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다들 좀 꼬랑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너네가 지금 나랑 싸우겠다고? 지금 1대1로 붙어보자는 거야?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죽여놨습니다. 뭐? 야, 나 싸웠어? 보복관세 했어? 오케이. 34% 플러스 50%. 총 84%에 총 20%에서 104%. 야, 너 나한테 싸우자 그랬지? 그래, 끝까지 가보자. 해서 104% 부과한 걸 보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이 좀 무서울 만한 퍼센트죠.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방금 전에 얘기한 국가들이 수출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것도 있고 또는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득을 보는 것도 있는데 104%를 부과해? 이거 싸우기 좀 무서운데? 그래서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트럼프가 원하는 거예요. 중국이를 본보기로 조지고 그걸 본 다른 국가들이 슬슬 이제는 싸우는 게 아니라 협의하러 오고 있죠.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EU에 부과된 20%의 상호관세를 완화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 EU 전체를 대표해 협상하러 오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대표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아니라 EU 전체를 대표해서 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미안해. 야, 우리 좀 좋게 좋게 끝내자. 왜 멜로니니?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미국과 유럽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랑은 그래도 좀 친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서로 좀 대면대면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보낼 바에야 야 그래도 친한 사람 보내야 트럼프도 조금 편하지 않겠어?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들 좀 허리를 좀 숙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시간을 두고 해결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해결하자. 후딱후딱 해결하자. 이거를 원합니다만 아마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왜 안 될 거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말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그 말에 대한 무게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단 일주일 만에 거두고 일주일 만에 협상하고 협의하고 없애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대부분이 트럼프랑 왜 싸웠냐? 트럼프랑 싸운 이유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만만하게 대하면 오히려 더 만만하게 관리를 하고 싸우게 들어가고 막 으르렁대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협상하러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야, 으르렁댄 겁니다. 발톱을 드러내고. 그래서 트럼프가 내 소문낸 대로 애들이 행동을 하는구나 해서 장난해? 라고 한번 딱 소리 지르니까 다들 깨갱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 만약에 또 깨갱해서 협의해주면 나중에도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는구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는구나. 가볍게 생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해결해보면 너무 사실 위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득을 보고 있는 국가로부터 같은 이득을 취하거나 그러니까 야, 너네가 이만큼 이득 보고 있으면 나한테도 이만큼 이득 가져와 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야, 너네가 이득 보고 있는 걸 없애라. 나한테 이득을 주던가 아니면 너네 이득을 없애든가 이거를 지금 원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 부과라는 분위기를 이용해서 또 국채 수요 증가와 채권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 금리는 자연스럽게 하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도 겸사겸사 얻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트럼프가 압박을 하자면 다른 나라들을 말어라고 합의와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100년 동안에 너는 무이자로 우리 채권을 사가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관세 부과 안 할게. 그러니까 100년 동안 그냥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10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주면 제가 봤을 때 100년 뒤에는 10만 원 이하입니다. 10만 원 밑으로 떨어져요. 가치가.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삥 뜯겠다는 소리예요. 너네가 이 돈을 갖다 바치면 내가 관세 부과 안 할게. 이걸 말어라고 합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진짜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면은 내가 안 할게. 그냥 돈을 뺏겼다는 소리인데 정말로 압박을 가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로 관세 협의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까지 좀 급격하게 안 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관세 부과를 한 순간에 협의를 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시간이 조금 두고 해결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라도 협의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좀 둘 것 같아요.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던 국가들도 지금 하나씩 태도를 바꾸고 있죠. 협의하자. 얘기 좀 해보자. 너무너무 화를 내지 말고 그리고 중국만 강한 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뭡니까? 지금 보여주기식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때려 맞고 너네가 만약에 나한테 싸움을 건다면 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만 계속 이 관세를 지속하면서 왕따를 시키고 나머지 국가랑은 일부러 싸우는 게 아니라 협의를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마진콜이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증거금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손실이 너무 크다. 야, 너네 조금 레버리지 해가지고 투자했는데 야, 증거금 더 가져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 사람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진콜이라고 뜨는 거는 헤지 펀드들이에요. 헤지 펀드가 뭐예요? 정말 이 미국의 큰 손들, 걔네들이 지금 돈이 부족하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그럼 얘네들이 이 마진콜이라는 게 증거금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증거금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어디서 가져와요? 당연히 당장 매도할 수 있는 자산들, 그게 바로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금이랑 채권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하고, 채권도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얘네 둘 다 매도세가 나와가지고 금 가격도 급락이 나왔고 채권 가격도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국채를, 이 미국에 있는 국채를 매도를 함으로써 최근에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막 5% 이상씩 올랐어요.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제가 국채 금리 급등이 아니라고 했죠. 채권 금리를 그래서 안정시키고 관세 협의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 동안에는 증시가 반등하는 게 아니라 저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반등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거나 바닥이 한 번 더 깨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등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는 4월이고요. 4월까지는 증시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 보고 저가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저가를 한 번 더 깰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쉽게 채권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그래서 4월은 어쨌든 반등은 없다 봐요. 그래서 4월은 저가를 만드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계속 하던 얘기예요. 4월에 반등 나와요 했다가 갑자기 4월이 빠질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4월은 오르지 못할 거고 반등 못할 거예요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5월, 6월을 본격적인 추세 반등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뜻은 뭐냐면 5월 땡 되자마자 오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5월부터 우리가 관세 협의나 아니면 어느 정도 채권 금리나 채권 만기나 이게 좀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적어도 4월은 가능성이 없다 보지만 5월부터는 그래도 천천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4월을 어느 정도의 분할 기회로 봐야 되는 게 맞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4월 이 4일 이후에 이 PBR 기준입니다. 아마 지금 기준이 4월 8일 기준일 거예요. 4월 이후부터 저희가 4일 이후부터 계속 PBR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증시가 크게 빠졌을 때 PBR 기준이 0.93, 1.2, 2008년, 2011년을 제외하면은 다보다 0.89 이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PBR이 0.89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평가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 89, 83, 71, 89, 그다음에 91인데 이때 제외하고요. 83, 96, 84. 그래서 평균적으로 0.89 이하로 떨어지면 그건 저평가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얼마죠? 0.82, 0.80이에요. 거의 언제입니까? 2020년 경제봉쇄급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이때를 제외하면 80까지 간 적도 없어요. 그죠? 80 근처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2020년 3월에 근접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PBR로 봤을 때는 진짜 지수가 저평가가 맞다, 저평가 수준이 아니라 저평가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PBR 기준으로 2020년 경제봉쇄가 나왔던 시기로 PBR로 이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경제봉쇄 시기에 PBR로 지금 내려가는 중이라서 이게 저가다 또는 저평가쯤 되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저평가가 맞아요. 네, 이제는 좀 확신 있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잔고는 뭐 엄청나게 크게 줄고 있진 않습니다. 또 특이하게. 그래서 신용잔고는 8일 기준으로 16주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요. 추가 하락은 아직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용잔고라는 게 보통 물론 급락할 때도 나오지만 바닥에서 비빌 때 오히려 신용매도가 많이 나와요. 왜? 이 비빌 때 지루하고 또는 저 옆에서는 또 뭔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야 이거 잡을 걸 하다가 매도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팍 급락 나올 때보다는 오히려 바닥에서 조금 비벼줄 때
신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관세 협의 가능성과,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트럼프가 우리 동맹국 대한민국 이러면서 오히려 입에서 긍정적인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관세 협의가 좀 빠를 수도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조기 대선 기대감이 있죠. 얘기했지만 당선되기 위해서 분명 말도 안 되는 공약도 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어떻게든 일단 정말 내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증시 방어가 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점 예측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점이 여기에요 라고 예측하지 마라. 그냥 시기적으로 4월쯤이 아마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5, 6월쯤 상승 가능하다 이 정도는 괜찮지만 4월의 저점은 몇 포인트예요? 몇 포인트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라. 대응한다.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7에서 8%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최소 3번은 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세요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뭐다? 마이너스 7, 8%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3번 이상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최소 3번을 합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걸로 잃기 어려워요. 진짜로. 지금 전략으로 가면은 잃기 어렵습니다. 최소 3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빗속을 지나가려면 젖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비가 와. 근데 비에 하나도 안 젖고 걸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비 올 때 앞으로 걸어나가고 거기를 지나가고 나아가려면 결국엔 아무리 내가 우산을 잘 쓰고 내가 우비를 입어도 젖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내가 최저점에다가 찍어서 반등을 먹겠다. 이런 생각이면은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요. 어느 정도는 최저점이 아니더라도 약간은 손실낼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어느 정도 젖을 각오를 해야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코덱스 코스피 100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26,000원 이하 얘기했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8%에서 7% 빠질 때마다 최소 3번은 분할 매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뭐 4차 매수까지 한다고 한다면 여기가 26,000원, 뭐 여기가 24,000원, 또 빠지면은 또 마이너스 7, 8% 빠지면 또 얼마 해가지고 적어도 3, 4번 나눠서 비중을 똑같이 나눠서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대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 안 잃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차 매수였다면은 뭐 한 24,000원 근처가 2차 매수가 되겠죠. 2차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빠지면 거기가 3차 매수 될 거고. 이제 이거를 3, 4번 정도 나눠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23,000원부터 그렇게 대응하잖아요. 웬만하면 안 잃어요. 예,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걸로도 개별주 이상의 수익이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좋겠지만 여기 더 빠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3, 4번 정도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평단을 한 25,000원 정도로 맞춰놔도 25,000원에서 전고점 라인 때만 본다고 해도 사실 지금 구간에서 대략 플러스 뭐 본다 한다면 10몇 퍼센트 이상 뭐 13%, 14%까지도 가능한 수준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주만큼의 수익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하러 오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빗속을 지나가려면 젖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조금은 젖을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익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아니면 돼요. 옷 끝이 살짝 젖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평가 구간은 맞으니까 천천히 관심을 두고 4월은 반등이 없을 거라 보고요. 나오더라도 5월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뭐 전기차, 자율주행 등등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적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메일 적으라던데요. 이메일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플을 사용할 때 쓰는 식별용이에요. 이메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식별용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개인정보 적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니까요. 꼭 설치하시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고요. 무료입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반도체로 자율주행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저희가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9일, 8일, 7일, 4일, 3일 추천주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이 없고 쉬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꼭 매일매일 주지 않아요.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불리할 때는 쉬라고 얘기를 해줘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전부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매일매일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제가 읽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하시는 분들, 아닌 분들 괜찮습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특별한 일이 있거나 또 중요한 얘기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